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제가 독서 모임을 해온 지가 3년차가 되었더라고요. 엄청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독서 모임에 대한 후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 하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서 한번 다뤄볼까 하고, 최근에 독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마음에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독서 모임 상은님이 항상 나오라고 했는데 그쵸.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데 제 경험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드리면, 저는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알게 된 건 이전에도 독서 모임 몇 번 해봤는데 별로여서 지속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던 찰나에 네이버에 우리 동네 독서 모임이라는 탭에 있었어요. 처음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좋으셔서 이 합정 독서 모임에 조인을 하게 되었고, 너무 좋아서 2년 반 정도 하고 지금은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봤고 운영까지 하고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본업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고. 아, 네, 맞아요. 뭐 함께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독서 모임의 장점은 정말 많아서 요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면 꼭 독서 모임을 생각해 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책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로 책 몇 권, 1년에 한 20권도 많죠. 1년에 한 5권이라고 해도 잘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독서 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목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나가기 위해서는 책을 완독하시고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모임 참여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모임에 일단 나간다고 등록을 해놓고 그 모임 전날 밤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거의 밤을 새면서 새벽에 7시쯤에 저 드디어 다 읽었어요 라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그럼에도 읽었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두 번째, 책을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뭐 예를 들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어보셨나요? 하면 읽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맞아. 데미안 같은 작품은 다들 인생책으로 많이 꼽으시니까 저 그거 읽었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특정 책들은 특히 최근에 나온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은 다시 봐도 내가 읽었나 안 읽었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었지만 사실 남은 게 어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2시간의 그 책에 대해서 이 회원분들 대여섯 명이 한 테이블을 이뤄서 이 책에 대해서만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이 장소, 이 시간,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나눴던 얘기들, 나랑은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기억으로 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얘기하면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 얽혀서 책이 생각날 때가 많았어요. 꼭 독서 모임을 나가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은 건, 책을 소비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사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내거화 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읽었었어요. 젊은 배우. 네. 기억 안 납니다. 그쵸? 데미안은 네. 제가 3번, 4번 읽어서 네. 기억이 나는데 요구님이 인생책으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책을 빌려주셔서 제가 데미안을 읽었는데, 데미안은 요구님이 추천해줘서 읽은 책, 요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연관이 되어야 기억에 남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사거나 밀리의 서재에서 읽는 그런 책들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글자를 읽은 그럼에도 남는 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떠오르지 않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책을 기억하게 된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독서 모임을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협한 시각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에 대한 선정부터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설파거든요. 인문학이나 비문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거의 안 읽어요. 멋있어 보이지만 딱 그 사람의 얘기지 저한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이라는 거는 각자의 삶에 대입을 하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좋아서 늘 소설만 읽는데,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소설도 중간에 끼어 있지만 그 당시의 유행인 뭐 인문학, 과학, 철학 이런 서적들이 포함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모임을 나가기 위해서 안 읽던 이유의 책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읽게 됐던 게 서피엔스였던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의 3부작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 혼자 있었으면 두껍기도 하고 잘 안 읽을 텐데 이거를 같이 읽으니까 읽혀지고 얼마나
얼마나 좋은 책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 사장의 지적이 너무 어렵네요. 띄워드릴게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맞아요. 정확한데 그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것도 제가 쉽게 접할 수 없던 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벽돌책 깨기 같은 모임들도 있습니다. 사놓고 안 읽는 대표적인 코스모스, 총균세 같은 작품들 모임을 하면 여러분 같이 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고르지 않았을 책들도 같이 읽게 되면서 시야나 시각이 확장되는 느낌이 정말 있었고요. 시계티어 오렌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고전인데 제가 절대 선택해서 읽을 책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이 과연 맞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평소에 절대 생각해보지 못했을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랑 그렇게 연관이 안 되어 있지도 않죠.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당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 장애인,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저희가 그 상황이 아니라서 혹은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어서 생각을 안 해보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 그런 생각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독서 모임의 이유이기도 한데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책으로 토론을 하게 돼요.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하니까 노키즈 존에 대한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노키즈 존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당연히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이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편협한 시각에 갇히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세 번째 이유로도 모든 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모임이라도 나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요새는 좀 더 찾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쉬운 건 지인들과 함께 소수로 조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수다를 떠는 걸로 기결될 수 있어서 아예 몰랐던 사람들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모임 어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시도해보시고 좋은 모임으로 정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원데이, 그러니까 일회성 플랫폼이 좀 많긴 한데 프립 혹은 문토 같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앱입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내가 독서 모임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모임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독서 모임을 검색하시다 보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독서 모임 광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광고를 보고 조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이버 블로그나 혹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검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강남 혹은 강북 독서 모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몇 가지 독서 모임 내역이 뜰 거예요. 합류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조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예 출판사나 책 관련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음사 문학동네 클럽을 구독하시면 종종 독서 모임을 열어주는 것 같고요.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도 있어서 짧게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위주의 독서 모임을 운영했었고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었고 올해는 조금 나아져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온라인 모임에 참여를 많이 안 하셨고 직전에 취소하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책을 읽게 할까라는 게 가장 큰 미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바뀌니까 알아서 읽고 오시더라고요. 신규 회원분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느낀 게 사람들이 만남에 대한 니즈가 정말 컸구나. 그냥 이 모임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그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구나를 느낀 거예요. 되게 큰 인사이트였어요. 여러분도 맨날 보는 친구, 맨날 보는 동료들만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와봐도 좋을 것 같고 외향적인 사람들만 오는 자리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친목을 위한 모임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목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잠시만 마시고 요새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아졌어요. 목이 꿀까지 사다 먹고 있어요 요새.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와인 모임에 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독서 모임은 내향적이고 말씀을 쉽게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중간에 항상 퍼실리테이터가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 같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차례가 들어왔을 때 생각을 천천히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서 모임을 보통 지인들이나 똑같은 6, 7명의 사람들과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루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의 생각을 너무 알고 있어서 어떤 토론의 주제가 나오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미 예측 가능한 상태일 때가 많아요. 조금 더 큰 독서 모임에 가시면 계속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들어보면 시야도 더 넓어지고 지루함 없이 매번 배워가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같은 멤버로 오랫동안 독서 모임을 해서 잠깐 루즈한 상태가 되셨다면 다른 모임에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운영진을 하면서도 제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섞이게 하고 교류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제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기도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들이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결혼하시면 사실 주말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50대, 60대까지 그냥 평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외부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단점이 없나요? 그래도 이런 건 좀 아쉽다.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네, 사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셔야 하는 게, 어떤 모임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뭐 운영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 훌륭하고 수용적인 마인드고 이렇진 않아요. 되게 의견 강하신 분도 분명히 있고, 같이 토론하면 이런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나야 하나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이런 외부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안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찾아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회사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감안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섞일 수 있는 모임을 가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얘를 했었어요. 저는 하지도 만족스럽지 않았었어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4개월을 같이 했는데 두 번 다 빌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꼭 전참해. 맞아요. 시스템을 잘 구축해놓은 모임을 찾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갈 때마다 다른 멤버로 교체가 되는 모임을 가신다던가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발제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질문들이 생각을 열게끔 하는 질문들이어야 합니다. 경험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을 넣으면 자기 수다 떨고 끝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찬반 토론이 이어질 수 있거나 나의 얘기로 귀결되지 않는 주제를 잘 짜시면 빌런이 있으셔도 이런 의견들이 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물론 어떤 모임을 가셔서 빌런을 만나셔서 그만두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모임을 그만뒀던 적이 많은데, 그렇다고 독서 모임 자체를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맞는 독서 모임을 찾아야겠다라고 하셔서 조금 더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까지만. 이상인가요? 이상입니다. 안녕. 여러분 독서 모임 하세요. 책 읽으세요.